왔어요. 요즘 따라 쓰레기 처리장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산처럼 버려놓은 곳이 많이 보입니다. 저희 취재진도 여러 곳 발견했는데 특히 일회용품이 많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난 것이 아무래도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김재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철제 울타리가 둘러쳐진 부지에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성인 키만한 울타리지만 일부 쓰레기는 울타리보다도 높게 쌓여져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시설이 아닌 일반 사유지에 5,000톤이 넘는 쓰레기가 버려진 겁니다. 아, 여기가 쓰레기장인가? 이런 생각이 문자 미치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쓰레기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버려요. 환경부가 올해 확인한 불법 폐기물은 전국에 15곳, 총 32,000톤에 이릅니다. 제 뒤편의 커다란 쓰레기산에는 이렇게 카페에서 쓰는 일회용 컵이나 배달 음식용 포장 용기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버려진 쓰레기의 80%는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등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불법 폐기물이 더 늘어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2월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뒤 매달 일회용 컵 수거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배달 음식을 많이 찾으면서 포장 용기 배출도 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심각할 때는 배달 음식도 많이 먹고 해서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환경부는 불법 폐기물을 몰래 버린 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올해 안에 폐기물을 전량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피자 왔어요. 아싸! 피자가 왔어요. 맛있겠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나 두 조각 먹어야지. 나는 새우도막 먹을 거야. 너무 맛있겠다. 나 얼음 가득 주세요. 콜라도 주세요. 나도 콜라. 나도. 안녕하세요. 인천환경교육센터 장윤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쓰레기에 관련된 얘기를 할까 해요. 자, 앞에서 여러분 영상 잘 시청하셨나요? 영상 속에 피자끈과 피클 뚜껑 비닐 혹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잘 보셨어요? 자, 우리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버린 피클 비닐은 어디로 갔을까요? 비닐은 종량제 봉투에 담겨서 매립지로 옮겨지네요. 또 피자끈은 어디로 갔을까요? 피자끈 역시 종량제 봉투에 담겼는데 이번에는 매립지가 아닌 소각장으로 보내지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이 피자끈과 피클 뚜껑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니까 두 친구가 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걱정스럽게 얘기를 하네요.
소각장에서 연기가 돼서 사라지거나 땅에 묻으면 정말 괜찮을까?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종량제 봉투에 담겨서 땅에 묻히거나 태워진다면 깨끗하게 정리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친구들이 화면 속에서 이렇게 쓰레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 영상 속에 어떤 얘기가 있는지 여러분 유심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시설이 아닌 일반 사유지에 5,000톤이 넘는 쓰레기가 버려진 겁니다. 아, 여기가 쓰레기장인가? 이런 생각이 물고기 치기도 하면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쓰레기를 무지무지하게 만들어요. 환경부가 올해 확인한 불법 폐기물은 전국에 15곳, 총 32,000톤에 이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불법 폐기물이 더 늘어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2월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뒤 매달 일회용 컵 수거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배달 음식을 많이 찾으면서 포장 용기 배출도 늘었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어요? 영상 속에선 어때요?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넘쳐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쩌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 쓰레기 대란,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수도권은 우리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또 매립지라는 곳은 쓰레기가 묻히는 곳을 우리는 매립지라고 얘기를 하죠. 반입량은 쓰레기가 들어오는 양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량, 무슨 얘기일까요? 수도권에서 쓰레기가 들어오는 양을 그래프로 표시를 했어요. 여러분 보시면 지금 막대 그래프가 5개가 쭉 놓여 있는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늘어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래프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거 눈으로 보이세요? 네, 5년 동안 약 1.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2018년에는 374만 톤이나 되었다고 해요.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정말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정확한 쓰레기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활동이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버려지는 건축 폐자재 또는 소각했을 때 나오는 잿가루 또는 분뇨, 폐기름, 여러 가지 화학약품들, 동물들의 사체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활에서 필요하지 않게 된 그런 여러 가지 물질들을 우리는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그 폐기물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활동하면서 버려지는 것들은 쓰레기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 폐기물은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거라면 산업 폐기물은 산업활동을 하면서 건축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산업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일상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하루에 쓰레기를 얼마나 만들어내세요? 자, 여기 그림에서 보면 집에서 만들어지는 쓰레기의 절반 정도는 음식물 쓰레기가 된다고 해요. 또 사무실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절반 정도는 종이류가 되겠네요. 그러면 음식점은 어떨까요? 여러분, 음식점은 여러분이 음식을 먹고 또 사람들이 많이 남기는 쓰레기가 생기겠죠? 음식물 쓰레기가 자그마치 75%, 4분의 3 정도가 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는 55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배출하는 쓰레기가 55톤이에요. 여러분 1톤이 1000kg이라는 거 아시죠? 세상에나 쓰레기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는 하루 한 사람이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을 종류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사람이 배출하는 쓰레기 중에 음식물이 40%가 조금 못 돼요. 39.5% 정도가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이 되고요. 또 그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버리는 쓰레기 중에서 다시 쓸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는 3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종량제, 나머지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쓰레기 양이 27% 정도 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수도권, 매립지, 반입, 총량제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영상 보시고 선생님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수도권 매립지 반입 총량제가 시행된 지 6개월째인데요.
자치단체마다 쓰레기 처치가 곤란한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총량을 넘긴 자치단체들은 대체 매립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은총 기자입니다. 하루 52톤의 쓰레기를 태우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소각장입니다. 남양주시 하루 배출 쓰레기 437톤 가운데 25톤은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집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만 가구가 훨씬 넘는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매립지로 가고 있는 셈입니다. 가구당 2.4kg 정도 쓰레기가 매립되는 것입니다. 올해 남양주시가 매립할 수 있는 총량은 12,280여 톤. 7월이면 이 기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30개 정도가 이제 수도권 매립지 들어가는데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지는 거죠. 다른 지자체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6월 기준 할당량을 초과한 지자체는 7곳, 80%를 넘긴 지자체도 7곳이나 됩니다. 공사 이게 불변성하고 폐소자만 들어가다 보니까 줄일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요. 자치단체들마다 수도권 매립 비용의 4배인 사설 매립지나 주변 지자체 소각장을 찾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는 단호합니다. 반입량보다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100% 이제 가산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5일간 반입 정지됩니다. 때문에 자치단체들은 매립 비용을 더 내거나 대체 매립지를 찾아야 하는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자, 영상 잘 시청하셨어요? 반입 총량제라는 거는요, 일단 쓰레기가 매립지에 들어오는 양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에요. 자, 수도권이라 하면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울이나 경기, 인천 지역인데 2020년 1월부터 매립지에 들어오는 서울이나 경기, 인천 지역에 쓰레기를 구별로 그 총량을 2018년 발생한 그 양에서 약 10분의 1 정도 되는 양으로 줄이도록, 그리고 만약에 이 양을 넘을 경우에는 쓰레기가 들어오는 기간 동안 쓰레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적당 기간 막아두기도 하고요. 또 넘는 양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을 더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큰 목적은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을 줄이는 거죠. 자, 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현재 인천 서구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림을 살펴보면서 수도권 매립지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수도권 매립지를 살펴보면 제1 매립장은 다 찬 상태가 되고요. 제2 매립장도 거의 다 채워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쓰레기 배출량은 점점 많아지다 보니 제3, 제4 매립장도 부족할 수 있어요. 계획했던 것보다 쓰레기 배출량이 너무 심각하게 많아지고 있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생활을 한번 살펴본다면 예전보다 쓰레기 양이 조금 더 늘었나요? 줄었나요? 우리의 생활을 되돌아본다면 여러분이 쓰레기 양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더 이상 매립할 수 있는 땅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생활 쓰레기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크게 쓰레기의 처리 방법은 3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리배출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불에 타는 것을 태우는 소각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요, 땅에 묻는 거죠. 이걸 우리는 매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쓰레기는 3가지 방법으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그리고 자세하게 각각의 쓰레기 처리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소각은 일단 태우는 거죠. 일부의 열을 재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난방이나 온수로 그 열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소각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이나 미세먼지 같은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또 매립은 땅에 묻는 걸 얘기를 하죠. 쓰레기 더미 안에서 유기물을 분해시키는 방법을 이용하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메테인 가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는 또 난방의 연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메테인 가스라는 거 굉장히 낯설 거예요. 아마 소해 방부에서 나오는 메탄 가스, 같은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매립은 안전할까요? 자, 매립은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요. 첫 번째, 1차 공해로는요, 악취나 먼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수도권 매립지를 지나본 친구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냄새가 나기 마련이죠. 또 2차 공해로는요, 지하수 물이 오염될 수도 있고요. 또 흙이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쓰레기에서 나오는 물을 우리는 침출수라고 하는데 침출수를 발생시키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매립과 소각, 더 이상 매립과 소각으로만 쓰레기를 처리해서는 안 되겠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다 함께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좋은 아이디어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쓰레기 줄이는 방법에 뭐가 있을까요? 분리배출을 잘한다? 또는 종이나 물건을 아껴 쓴다? 아나바다를 실천한다 등이 있겠어요. 아나바다 선생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나바다를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아나바다는 각각의 용어에서 앞글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아는 아껴 쓴다, 나는 나눠 쓴다, 바는 바꿔 쓴다, 다시 쓴다. 이렇게 물건을 일회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용기간이 늘어서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의 양도 줄어들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쓰레기에 관련돼서 쭉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이게 다시 나한테 돌아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선생님과 이렇게 이론 공부를 한 이후에는 우리 아까 인천 서구에 쓰레기 수도권 매립지가 있었는데 그 위치를 살펴보는 활동지를 가지고 활동을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상이 끝나면 활동지를 가지고 붙이는 걸 할 테니까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2차 시에는 어떤 얘기들이 있을지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자, 이론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선생님과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지도가 한 장씩 다들 이렇게 도착이 돼 있을 거예요. 보시면 인천의 지도가 있는데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강화군도 보이고요. 그리고 저 건너에 옹진군도 있네요. 자, 반면에 인천 각종의 구가 있죠. 중구도 있고 서구나 남동구나 여기 업사이클 센터가 있는 미추홀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구가 있는데 자, 우리 그러면 1차 시에 배웠던 수도권 매립지 장소가 어디였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알았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잘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 동서남북 중에서 하나였었는데 어디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서구에 있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붙어있는 라벨지를 하나 떼서 우리 수도권 매립지 이렇게 서구에다가 라벨지를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남동구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남동구에는 인천에서 그 가장 큰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시청이 남동구에 위치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남동구에 굉장히 유명한 새가 살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부리가 마치 주걱같이 생긴 밑바닥을 저어가면서 먹이를 먹는다 해서 이름이 붙은 저어새가 있어요. 그 저어새도 역시 여기 남동구에 산다고 합니다. 남동구에 서식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 저어새의 서식지도 남동구에다가 함께 같이 선생님이 이렇게 붙여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두 가지가 남았는데 여러분 인천의 대표적인 인천국제공항은 어디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친구들 있으세요? 네, 맞아요. 인천국제공항은요, 우리 여기 중구에 있죠. 그래서 중구에다가 공항을 붙이고, 자, 우리 마지막으로 남았습니다. 국가지질공원이라고 해서, 선생님, 저는 국가지질공원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국가지질공원은 나라에서 지질학적으로 또는 지형적으로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중요한 지역을 우리는 공원화로 지정을 하는데 그 국가지질공원이 바로 인천의 옹진군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여기 그림에는 안 나왔지만 이 옹진군에는 굉장히 유명한 점박이 물범도 서식지로 유명하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 1차 시의 활동으로는 이렇게 크게 5군데를 지도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활동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